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아이 계좌 투자 일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에 아이 명의로 증권 계좌를 개설했고요. 그 증권 계좌를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서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적립을 합니다. 아이를 위한 살아있는 경제교육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가 향후에 커서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거나 향후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증여를 대비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보통 주식이나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아이 명의로 주식 투자나 주식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저도 그런 연장선에서 아이 명의로 계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리의 힘이라고 부르잖아요. 복리 수익률과 장기 투자 기간이 복리 수익률에 중요한데, 아이는 투자 기간을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적립식 투자를 해보려 합니다. 아이 계좌는 포트폴리오를 꾸며서 운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포트폴리오를 업그레이드 합니다. 주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율과 종목 교체가 될 수 있고요. 매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합니다. 계획된 비중에서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비중 조절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위험자산이 50% 있고요. 안전자산이 50% 있어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이 반반입니다. 위험자산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으로 되어 있고요. 안전자산은 국내 채권과 해외 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자산의 10%는 KRS 금 현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 계좌 스크린샷이고요. 아직 40개월이 안 됐는데 총 자산은 446만원으로 수익 중이고요. 올해 수익은 52만 6,461원, 15.85%의 수익이 났습니다. 밑에 자산 수익 추이를 보면 연초에는 수익이 좀 많이 났었고 최근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이에요. 아이 계좌도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의 비중이 꽤 높은 편이라서 주식이 하락하고 채권이 상승할 때 수익이 많이 나는데 19년 말에는 주식의 수익이 높았기 때문에 아이 계좌의 수익률도 조금 하락했습니다. 2019년 중반까지만 해도 20-30%의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아이 계좌의 투자 수익률은 올해 기준으로 해보면 투자 원금은 330만원이고 투자 손익은 52만원 정도 돼서 총 투자 수익률은 15.8%가 나옵니다. 현재 자산은 440만원대지만 적립식 투자기 때문에 투자 원금은 현재 자산보다 좀 작습니다. 적금 계산할 때 이자율 계산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같은 경우는 15에서 20% 사이에서 수익을 마감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은 매년 거둘 복리 수익 중에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 계좌의 포트폴리오인데요. 국내 주식으로는 아리랑 고배당주를 주로 하고 있고 아리랑 고배당주와 타이거 지속배당, 배당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국내 채권은 타이거 국채 3년이 한 주가 있는데 아직 메인으로 사고 있는 주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중에서 국내 상장 ETF는 타이거 유로스탁스 배당 30을 하고 있고요. 해외 상장 ETF를 직접 매매하기도 하는데 SCHD라는 미국 배당 ETF랑 SPHD라는 미국 배당 ETF를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TLT가 미국 채권으로 선진국 채권으로 들어가 있고 뱅가드 스몰캡 밸류 ETF라는 ETF가 있는데 이 ETF는 VBR이라는 ETF인데요. 스몰캡이라는 거는 소형주라는 거고요. 밸류 ETF라는 거는 가치 ETF라는 건데 소형 가치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법 공식의 저자 조엘 블란트가 얘기한 게 있는데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소형주를 하라고 했었거든요. 아이 계좌도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가치주 중에서 소형 위주로 구성을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VNQ라고 미국 리츠 ETF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주식은 배당 ETF 위주고 지수 추종 ETF는 거의 없고요. 그나마 있는 다른 ETF도 가치주 ETF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마법 공식이라고 국내 퀀트를 했었는데요. 그거는 이미 다 매도가 돼서 없는 상황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적립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해 보면 거의 크게 손해가 안 나고 수익을 거두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I 계좌의 수익률도 손해 거의 없이 조금씩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산군 비중을 퍼센트로 살펴보면 국내 주식은 9%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선진국 주식은 25% 정도, 국내 채권은 타이거 한 주가 있어서 2.4%, 선진국 채권은 TLT인데 35%를 가지고 있어요. 선진국의 비중이 60%죠. 우리나라의 비중이 10% 정도요. 그리고 실물자산은 리츠랑 금을 이야기하는데 18%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이 10% 정도 되니까 리츠가 8% 정도 있는 거네요. 단기자금은 현금이나 RP를 이야기합니다. 국내 주식은 보신 바와 같이 9% 정도, 선진국 주식이 25%, 그 다음에 선진국 채권이 36%, 실물자산이 18%로 현재 구성되어 있고, 특이사항은 국내와 미국의 비중이 4대6, 원화와 달러의 비중도 4대6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은 마찬가지로 4대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국내 주식에 해당되는 포트폴리오는 아리랑 고배당주와 타이거 지속배당을 가지고 있고요. 해외 주식에 해당되는 ETF는 SCHD, SPHD 둘 다 배당 위주의 ETF예요. 배당률은 SPHD가 좀 더 높고 주가 상승률은 SCHD가 조금 높고 둘 다 좋은 ETF입니다. 타이거 유로스탁스 배당 10은 국내 상장 해외 ETF인데, 개인적으로는 합성 ETF가 아닌 해외 주식 배당을 바탕으로 한 ETF 중에서는 타이거 유로스탁스 배당 같은 ETF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ETF고요. VBR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소형 가치주 ETF입니다. 국내 채권은 타이거 국고채 3년을 조금씩 할 예정이고, 해외 채권은 TLT 미국 20년 만기 국채를 하고 있어요. 국내 채권과 해외 채권 비중은 나중에는 일정 비중을 유지할 건데, 현재로서는 거의 해외 채권 위주고요. 리츠는 미국 자산을 95% 이상으로 하는 VNQ 리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츠는 부동산이 상업용 부동산이겠죠. 금은 KRS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I계좌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저의 포트폴리오와 유사한 게 많은데, 조금 다른 점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아무래도 I는 나이도 어리고 투자 기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이고요. 정상적인 포지션에서는 I 계좌 포트폴리오의 경우 위험자산의 70%, 안전자산을 30%로 운영하는 게 정상 포지션이에요. 근데 현재는 위험자산이 50%입니다. 안전이 50%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수비적인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닥칠 어떤 위기나 경제 방향, 그리고 현재 금리 상황에 따른 경제 상황을 맞춰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제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제 계좌 같은 경우는 정상이 위험자산이 60% 정도고 현재는 위험자산 40%거든요. 제 계좌보다 10% 정도 공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좀 더 적극적으로 위험자산을 늘려야 될 시기라면 위험자산이 80%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9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I계좌 포트폴리오의 중심 위험자산 비중은 70%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는 50%고요. 2019년 12월 기준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12월에 미국 FRB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하면서 발표를 했잖아요.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미국 금리가 인하된다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보합에서 바닥을 다지고 상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채권의 포지션을 낮추고 주식의 포지션을 높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말 그대로 단기 포지션이고,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미국 기준입니다. 채권 시장은 떨어지고 주식 시장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른 상황에서 포지션을 늘린다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고민 끝에 2019년 12월은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른 영상에서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아이계좌 일지를 마쳤는데요. 11월 달과 12월 달의 일지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원래 11월 달에 올렸어야 하는데 동영상을 올리다 보니 생각보다 올릴 시간이 많이 나지 않아서 아이계좌 투자일지 11월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12월부터는 꾸준히 올릴 거고요.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 투자일지 동영상을 한 달에 2번 정도씩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해보니까 매월 하나씩 투자일지를 올려도 시간이 빠듯한 것 같아요. 투자일지 종류가 많아서 지금 보시는 아이계좌 투자일지도 있고, 국내 해외 ETF도 있고, 미국 배당 ETF도 있고, 저는 종류가 나눠서 투자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투자일지를 올리다 보면은 각 일지당 한 달에 한 번만 올려도 4번은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달에 그냥 쓱 가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한 달에 한 번 리밸런싱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달에 2번 올릴 필요도 없고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